비상 상황입니다. 모두 이쪽으로. 경비원님 무슨 일이죠? CCTV에 침입자 포착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빨리 가. 이 파렴치한 거지 같은 놈아. 뺨을 때리는 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70대 노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드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 그 여자의 딸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조롱하듯 웃었고 함께 온 남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보안실 CCTV 모니터 앞 한 여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사님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 회장님, 오늘 칠순 잔치 준비 완료됐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경비원 노인을 때린 그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모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는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오션스퀘어 타워 32층 펜트하우스. 새벽 5시 윤지아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새벽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38살 결혼 12년 차.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빌딩 전체가 누구 명의인지, 그리고 전국 300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지아야, 일어났어? 시어머니 오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뭘 준비해? 진작 준비해놨어야지. 태훈이 출근 시간 다 됐잖아. 66살의 오정희는 명품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어제 백화점에서 산 듯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어제 현대백화점 갔다 왔는데 내 옷도 하나 샀어. 입어봐. 쇼핑백에서 나온 건 화려한 색상의 원피스였습니다. 지아의 취향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며느리 옷 사주는 게 시어미 도리지. 그나저나 태훈이는 어디 갔어?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뭐? 벌써 7시가 다 됐는데? 어서 깨워. 오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침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남편 강태훈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해요. 출근 시간이에요. 좀 더 자면 안 돼?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그 말에 태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의 태훈은 키가 175cm 정도로 평범한 체격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항상 어딘가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씻고 나갈게. 태훈이 욕실로 들어가자 지아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꺼내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오정희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지아야. 오정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거실로 나갔죠. 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어. 카드 줘. 네, 여기 있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정희는 카드를 받아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편하지. 태훈이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식사를 마저 준비했죠. 30분 후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오정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데? 다음엔 더 세게 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는 무슨. 다음부턴 잘하면 되지. 태훈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아를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죠.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훈이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태훈이 말했죠.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또요?
지난주에도 회식했잖아요. 회사 일이 원래 그래. 넌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몰라.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나간 후 오정이도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선글라스를 챙기며 오정이가 말했죠. 나도 나갈 테니까 집안일 잘해놔. 저녁엔 신우이랑 같이 올 거야. 네, 어머니. 오정이까지 나가자 펜트하우스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후 안방으로 들어갔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에 떠오른 건 비밀 폴더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록증, 프랜차이즈 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오션스퀘어 타워, 지상 40층, 지하 5층 규모의 이 빌딩은 지아의 명의였습니다. 12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죠. 당시 지아는 26살이었고 아버지는 경상남도에서 작은 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이 건물은 내가 관리해라.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마. 특히 시댁에는. 아버지 윤병철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지켰죠.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으니까요. 남편 강태훈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시어머니 오정이가 나를 진짜 며느리로 여기는지, 아니면 그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존재로만 보는지.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지아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넘기자 또 다른 파일이 보였습니다. 전국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오션푸드. 지아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였죠. 연 매출 600억 원, 직원 800명.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 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광안리 해변이 보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지아의 인생처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이사였죠. 지아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사님.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후 2시쯤 갈게요. 그때까지 대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를 끊고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며느리,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회장. 이중 생활이 때론 버거웠지만 지아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평소처럼 외출한다고 오정이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션스퀘어 타워로 향했죠. 빌딩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층 회장실. 김 이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전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직원들 상여금은 제대로 지급했죠? 네, 모두 계좌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가 지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지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로비에서는 경비원들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노인. 경비복을 입고 정문을 지키고 있었죠.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버지? 지아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마 하는 마음과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그 노인은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경비복이 조금 헐렁해 보였죠. 지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익숙한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윤병철이었죠. 아, 지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게 일하는 거다. 경비일. 경비요? 아버지가 왜 여기서? 윤병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보안실 옆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죠.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태풍 있었잖아. 그때 밭이 다 망했어. 빚만 6천만 원 넘게 졌지.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시댁에서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 윤병철은 경상도 하동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아 어머니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농사와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하지만 작년 태풍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밭은 다 쓸려나갔고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겼어. 은행 빚 갚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침 이 빌딩에서 경비 뽑는다길래 지원했지. 그런데 하필 이 빌딩이에요? 다른 곳도 많았잖아요. 여기가 월급이 제일 높더라고. 한 달에 300만 원. 다른 데는 250도 안 줘. 지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빌딩의 경비원 월급을 인상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직원들 복지를 개선하려고 작년부터 임금을 올렸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아버지를 여기로 오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만두세요.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이미 계약했고 사람들도 좋고. 여기서 1년만 일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난 괜찮아. 그보다 너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다고요. 잘 지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사위 태훈이도 잘해주지.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 제발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다른 곳 알아볼게요. 지아야, 아빠 말 들어. 난 여기서 일할 거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윤병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조심하세요. 몸 다치지 말고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지아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다시 경비복 모자를 쓰고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죠. 구분등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아는 보안실로 갔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팀장님.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새로 들어온 경비원 있죠? 윤병철 씨요. 네, 일주일 전에 입사했습니다. 일도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근무 상황 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CCTV로 보시겠습니까? 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조작하자 로비 화면이 떴습니다. 아버지가 정문 앞에 서서 방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의 땅에서 당당히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남의 건물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 딸의 건물인데도요. 팀장님, 윤병철 씨 근무 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보안실을 나와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계속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오정희와 시누이 강민지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35살의 강민지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지씨. 오셨어요. 말 편하게 해. 우린 친구 같은 사이잖아. 하지만 강민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그걸 알고 있었죠. 지아야, 저녁은?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준비할게요, 어머니. 빨리 해. 배고파 죽겠어. 지아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재료로 빠르게 저녁을 준비했죠.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생선구이? 강민지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난 생선 비린내 싫다고 했잖아. 언니, 기억력이 그래. 죄송해요. 다른 거 만들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에휴. 저녁 식사 내내 오정희와 강민지는 백화점에서 본 옷 이야기, 친구들 자랑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아는 묵묵히 그들 앞에 반찬을 더 갖다 주었죠. 근데 지아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정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냥 마트 좀 다녀왔어요. 마트? 뭘 샀는데? 필요한 것들이요. 영수증 봐도 돼? 네. 영수증 보자고. 우리 카드로 샀으면 확인해야지. 지아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오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뭐 쓸데없는 건 안 샀네. 그나저나 요즘 물가 너무 비싸. 앞으론 좀 아껴 써. 네, 어머니.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지아야, 나 아빠야. 네, 아버지. 오늘 일 끝났어. 괜찮더라.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다행이에요. 그래. 너무 걱정 마. 아빠 튼튼해. 네, 아버지. 주무세요. 통화를 끊고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정희와 태훈이 식탁에 앉았고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 식사가 이어졌죠. 여보, 오늘도 회식이에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거래처 미팅 있어. 그럼 저녁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 태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정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오늘 오후에 친구들 집에 올 거야. 간식 준비해놔. 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과일이랑 케이크. 백화점에서 비싼 걸로 사와. 알겠습니다. 태훈이 출근하고 오정희도 외출한 후 지아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과일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오후 2시 오정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머, 정희야. 집이 정말 넓네.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데? 펜트하우스야, 펜트하우스. 며느리는 있어? 응, 저기. 오정희가 주방에 있는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 지아를 쳐다봤죠. 아이고, 얼굴이 평범하네.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지 뭐. 맞아. 며느리는 예쁘면 오히려 말썽이야. 여자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아는 차를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 지아는 다시 오션스퀘어 타워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비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죠. 지아는 아버지를 피해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윤 씨, 저기 쓰레기 좀 치워요. 관리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발걸음을 멈췄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죠.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회장실로 돌아온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계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던 그 모습이요. 지아는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CCTV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요. 네, 회장님.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지아의 컴퓨터 모니터에 로비 화면이 떴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문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방문객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켜놓은 채 업무를 봤습니다. 틈틈이 아버지를 확인하면서요. 오후 5시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강태훈이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태훈은 로비로 들어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을 지나쳤죠. 아버지 바로 옆을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을 알아본 듯 했죠. 하지만 태훈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렸죠. 지아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태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죠. 태훈이는 장인어른을 모른 척했어?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태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한 무역회사였죠. 태훈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지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자기 빌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요. 태훈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왜 숨긴 거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말할 필요도 못 느낀 거야?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회사 어디예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강남.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훈은 지금 이 빌딩 25층에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남편은 장인어른을 외면했고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야?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광안대교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7시 지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오정희와 강민지가 또 와 있었죠. 언니,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요. 산책? 이 시간에? 에휴, 한가하긴. 오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저녁 준비 안 했어? 지금 할게요, 어머니. 빨리 좀 해. 배고파. 지아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을 꺼내 구웠고 찌개를 끓였죠. 40분 후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중에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일본 가려고. 친구들이랑. 그래? 좋겠다. 돈은 있어? 언니한테 카드 빌려야지. 언니 괜찮지? 강민지가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쓰세요. 역시 언니가 최고야. 고마워. 하지만 강민지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왔어? 오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 고생했어. 얼른 씻어. 태훈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거실로 나왔죠. 오정희와 강민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일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 민지가 생일이거든. 네, 어머니. 그리고 케이크도 사와. 비싼 걸로. 알겠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고 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태훈이 코를 골고 있었죠. 지아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훈은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미역국을 끓이고 강민지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케이크도 백화점에서 비싼 걸로 샀죠. 언니, 고마워. 맛있겠다. 강민지는 신나서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려는 모습이었죠. 우리 언니 최고. 해시태그 생일 해시태그 케이크.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오후 2시 지아는 다시 오션스퀘어 타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비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죠. 오정희와 강민지였습니다. 지아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죠.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오정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공손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오정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말투 보소. 반말하네.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아이고, 경비 주제에. 됐어, 알아서 찾을게. 오정희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강민지도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따라갔죠. 촌스럽게 나이만 먹었네. 강민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덮었으니까요. 감히 내 아버지한테. 지아는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됐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정희와 강민지가 화장실로 사라지자 지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지아야. 여기 왜? 일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 사람들은 뭐? 원래 저런 사람들 많아. 아버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무슨 소리야? 넌 그냥 내일이나 잘해. 아빠는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지아의 등을 토닥였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오정희와 강민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건강하세요. 지아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정희와 마주치기 전에 문이 닫혔죠. 회장실에 도착한 지아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화면이 떴죠. 로비에서는 아버지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죠. 몇 달 전부터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강태훈의 외도 증거, 해외 송금 내역, 사채 계약서, 임대료 체납 고지서, 오정희와 강민지의 법인카드 횡령 증거, 허위 세금 신고서,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서. 지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발로 뛰어서 모은 자료들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지. 조금만 더. 지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죠. 2주 후면 오정희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이는 그날. 지아는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지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옷차림 소리가 들렸죠. 지아야,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오늘 친척들 온다. 오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은 바빠졌지만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2주. 딱 2주만 더 참자. 그날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태훈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해요? 회사 동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죠. 태훈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죠. 곧 끝나. 곧 다 끝나. 이틀 후 지아는 보안실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근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화면 속 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로비 바닥을 닦고 택배를 정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흘 전 오후 3시경 태훈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죠. 완전히 외면한 겁니다. 팀장님, 이 남자 누구예요? 지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25층 무역회사 직원입니다. 강태훈 씨요. 이 사람 자주 오나요? 네, 거의 매일 출근하십니다. 지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태훈은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했죠. 이 영상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회장님. USB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아는 USB를 받아들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에 영상을 저장하고 기존에 모아둔 자료 폴더에 추가했죠. 폴더 이름은 칠순 잔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10층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박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수진은 지아의 법률 자문을 맡은 지 5년째였죠. 수진 변호사님, 자료 다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재산 분할 청구서, 형사 고소장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강태훈 씨의 외도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횡령 증거는요?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명백합니다. 총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칠순 잔치 다음 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해 보였죠. 지아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오정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 빌딩 정말 좋네. 민지야, 여기 카페 가자. 강민지와 함께 온 오정희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저기요, 경비 아저씨. 오정희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빌딩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제가 잘. 쯧쯧 경비면서 그것도 몰라. 에휴. 오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강민지도 비웃듯 웃으며 따라갔죠. 엄마, 저 아저씨 뭐야?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경비 주제에 말도 제대로 못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죠. 지아는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아는 뒤로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아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보며 다짐했죠. 이번 주면 끝나. 저녁 7시 지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오정희와 강민지 그리고 태훈까지 모여 있었죠. 지아야,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마트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래.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파. 지아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불고기를 꺼내 구웠고 김치찌개를 끓였죠. 30분 후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지아야. 식사 중에 오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 준비는 어떻게 돼가? 다 준비됐어요, 어머니. 호텔 예약했고 음식도 주문했습니다. 하객은 몇 명이나 와? 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명? 그것밖에 안 돼? 더 불러. 네, 알겠습니다. 드레스는 샀어? 아직이에요. 뭐? 아직? 당장 내일 사러 가. 오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 백화점 갈게요. 그래야지. 내 칠순 잔치인데 제대로 해야지. 태우는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지아를 거들어주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드레스 사야 하는데. 같이 가도 돼? 그래요, 민지 씨. 고마워. 언니 카드 쓸게. 네. 강민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린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오정에 강민지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동안 두 사람은 신이 났죠. 어머, 이거 예쁘다. 엄마, 이거 어때? 그래, 좋네. 그거 사. 언니, 이것도 사줘. 이것도. 강민지는 팔에 옷을 가득 안았습니다. 지아는 묵묵히 카드를 꺼냈죠.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850만 원입니다. 지아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마음껏 써. 이게 마지막이니까.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칠순 잔치날 내 친정아버지도 오시나? 지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시골 양반이 무슨 격식을 알겠어. 안 오셔도 돼. 오정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죠. 아버지는 분명 오실 거예요. 제가 모실 테니까. 그날 저녁 지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아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 그래? 가야 하나? 네, 꼭 오셔야 해요. 알았어. 갈게. 아버지, 그날은 정장 입고 오세요. 정장? 왜? 그냥 제 부탁이에요. 꼭 정장 입고 오세요. 알았어, 지아야. 통화를 끊고 지아는 달력을 봤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죠.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12년간 참고 견딘 시간들이 끝나는 거죠. 지아는 노트북을 켜고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영상, 서류, 계약서. 모든 게 완벽했죠. 이제 시작이야. 지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숨는 며느리가 아니었죠. 복수를 준비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이틀 전 지아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 연회장을 방문했습니다. 2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홀이었죠. 회장님, 무대 세팅 완료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무대를 바라봤죠. 저기에 마이크가 설치되고 스크린이 내려올 겁니다. 프로젝터 테스트는 했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USB 꽂으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좋아요. 음향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아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배치, 조명, 동선. 모든 게 완벽했죠. 이 자리에서 12년간의 침묵이 깨질 겁니다. 호텔을 나온 지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수진이 최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죠. 회장님,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지아가 물었습니다. 형사 고소장은요? 여기 있습니다.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 그리고 강태훈 씨 모두 포함했습니다. 죄목은?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는 업무상 횡령, 강태훈 씨는 배임과 사문서 위조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칠순 잔치 다음 날 바로 접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정희였죠. 지아야, 어디야? 밖에 있어요, 어머니. 빨리 와. 잔치 준비할 게 산더미야.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드레스, 구두, 액세서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지아야, 왔어? 이거 좀 정리해. 오정희가 소파에 앉아 명령했습니다. 지아는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엄마, 나 이 구두 신을까, 저 구두 신을까? 강민지가 양손에 구두를 들고 물었습니다. 둘 다 예쁜데? 그냥 둘 다 가져가. 그래? 좋아. 지아는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태훈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거는 거였죠. 네. 칠순 잔치날 너 연회장에서 뭐 하기로 했어? 사회자가 진행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으면 돼요. 그래. 실수하지 마. 어머니 기분 상하시면 안 돼. 태훈의 말은 차갑했습니다. 지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죠.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오시나?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시골 양반이 뭘 아시겠어. 태훈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죠. 칼날이 도마에 박혔습니다. 이틀. 딱 이틀만 더.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되짚어봤죠. 내일 아침 호텔에서 최종 점검. 내일 오후 아버지께 연락해서 의상 확인. 모레 아침 연회장 도착.
모레 오후 2시 칠순 잔치 시작. 그리고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순 잔치 하루 전, 지아는 일찍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최종 점검을 했죠. 테이블 세팅 완료했고 음식은 내일 아침 일찍 준비됩니다. 무대 리허설은요?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오후 3시 지아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테스트했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음향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했죠? 프로젝터 켜주세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USB를 꽂았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태훈과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오정희가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는 영수증. 강민지가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항공권. 그리고 마지막 영상. 오정희가 오션스퀘어 타워 로비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 지아는 화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죠. 내일이야. 내일이면 끝나. 호텔을 나온 지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정장도 샀어. 근데 지아야, 정말 가도 돼? 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제가 호텔 앞에서 기다릴게요.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돼? 1시 30분까지 오세요. 잔치는 2시에 시작해요.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끊고 지아는 심호흡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겁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회장의 아버지로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자 오정희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일이 드디어 내 날이야.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객 명단 다시 확인했어? 네, 210명 확정됐어요. 좋아. 내 친구들, 친척들 다 온다. 제대로 대접해야 해. 오정희는 들뜬 목소리로 계속 떠들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내일은 정말 어머니 날이 될 거예요. 잊지 못할 날로요. 밤 11시 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태훈이 코를 골고 있었죠. 지아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이에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 4시 지아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보였죠.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오늘이야.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박수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준비 완료하세요. 내일 아침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죠.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특별히 준비한 드레스를 꺼냈죠. 진한 남색의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복수의 색깔이었죠. 8시 오정희와 강민지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신이 나서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었죠. 지아야, 우리 어때?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와 팔찌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그렇지. 오늘 주인공이니까. 11시 일행은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태훈이 운전하고 지아는 뒷자리에 앉았죠. 태훈아, 오늘 실수하지 마. 알았지? 오정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아야, 너도. 네, 어머니. 차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벌써 하객들이 모여 있었죠. 오정희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왔어요? 고마워요. 지아는 조용히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죠. 12시 30분. 1시간 후면 시작됩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호텔 앞에 도착했어. 제가 나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입구에 아버지가 서 있었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지아를 안았죠. 왜 그래, 지아야?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멋있으셔서요. 이 나이에 무슨. 자, 들어가자.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갔죠. 이제 시작입니다. 12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오후 1시 50분 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2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지아는 아버지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죠.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신호하면 무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무대? 내가 왜? 곧 아실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버지. 윤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믿었죠. 지아는 무대 옆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는 USB가 들어있었죠.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정각,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정희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정희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죠. 옆에는 태훈과 강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오정희 여사님 나오십시오. 오정희가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금색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정희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10분 정도 떠들다가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왔죠. 자, 이제 가족분들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강태훈 씨. 태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며느리 윤지아 씨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죠.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태훈의 아내 윤지아입니다. 하객들이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였죠. 결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정희를 바라봤죠. 오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밝힐 거니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오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야, 뭐 하는 거야?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이 빌딩 아세요? 오션스퀘어 타워. 지아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거대한 빌딩이 보였죠. 저 빌딩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접니다. 윤지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오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뭔 소리야? 정신 나갔어? 정신은 멀쩡합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아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 노트북에 꽂았죠. 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오션스퀘어 타워 소유주 윤지아. 12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음은 회사 등록증입니다. 오션푸드 대표이사 윤지아. 전국 300개 매장, 연 매출 600억 원.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벌린 채 지켜봤죠. 저는 지난 12년간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이거였죠.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죠. 왜 숨겼냐고요?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지, 시댁에서 저를 가족으로 여기는지. 지아야, 그만해. 태훈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이 막았죠. 지아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태훈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제 남편 강태훈은 3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습니다. 저 여자 이름은 박지수, 같은 회사 동료죠.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태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강태훈은 제 명의로 사채를 썼습니다. 총 2억 원. 그 돈으로 저 여자와 함께 쓸 해외 콘도를 샀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다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차례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는 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총액 3억 원. 명품, 해외여행, 성형수술까지. 강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오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모함이 아닙니다. 영수증,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상을 재생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오션스퀘어 타워 로비였죠. 화면 속에서 오정희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쳤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드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 그리고 다음 순간 오정희의 손이 경비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죠. 저 경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 아버지입니다. 윤병철, 72세.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죠. 흉작으로 빚을 지신 아버지는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체를 밝히지 못했죠.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오정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죠. 아버지. 지아가 구석진 테이블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나오세요. 윤병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죠.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윤병철은 지아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윤병철입니다. 오션스퀘어 타워의 전 소유주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강태훈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오정희 씨, 강민지 씨, 강태훈 씨 모두를 횡령과 배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대고 오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죠. 지아야. 미안해. 제발. 하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안았죠.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윤병철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생했다, 지아야. 정말. 고생 많았어. 무대 아래에서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지아야. 오해야. 다 오해라고. 하지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훈을 제지했죠. 지아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밝혔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은 길을 비켜줬죠. 연회장을 나서는 지아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오션스퀘어 타워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는 화창했죠.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지아야, 정말 괜찮은 거야? 윤병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죠.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검찰에서 곧 수사 시작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접수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회장님께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죠. 강태훈 씨 측에서 연락 왔나요? 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사는 없을 겁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해주세요. 박수진이 나가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해운대 해변이 보였죠. 지아야.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있어. 네, 아버지. 고마워요. 오후 2시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오정이었습니다. 지아야.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아야, 나 지금 경찰서야. 조사받고 있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죠. 안 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아야. 제발.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 지아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정희와 강민지는 이미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태훈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자신의 옷들을 꺼냈죠. 많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산 옷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으니까요. 서랍을 열자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아와 태훈이 웃고 있었죠. 지아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죠.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었죠. 지아야. 태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뭐하러 왔어요? 그게.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지아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이 앞을 막았죠.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비키세요. 지아야, 우리 12년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어. 지아는 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당신은 제 아버지를 모른 척했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쳤으면서도 외면했죠. 그건.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회사 위치도 외도도 빚도. 전부 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년이 거짓이 아니었다고요? 제게는 전부 거짓이었어요. 지아는 태훈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죠.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정희와 강민지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태훈은 배임과 사문서 위조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죠. 박수진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 받을 겁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는 징역 2년에서 3년, 강태훈 씨는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받을 벌이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은 다음 주에 첫 재판입니다. 재산 분할은 회장님께 전액 귀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죠. 법정에서 오정희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태훈은 변호사와 함께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정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강민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피고인 강태훈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죠. 태훈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히 지켜볼 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지아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죠.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오션스퀘어 타워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죠. 오션푸드 대표이사 윤지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신규 매장 오픈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이사가 나가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태훈의 변호사였죠. 윤지아 회장님, 강태훈 씨가 면회 요청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며칠 후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아파트였죠. 펜트하우스만큼 크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아야, 여기 좋다. 바다도 보이고. 그죠, 아버지?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아요. 그래. 고생 끝났어.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12년간 숨어 살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저녁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죠. 아버지, 다음 주에 본사에서 이사회 있어요. 아버지도 참석하시겠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셔야 제가 힘이 나요. 윤병철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오션스퀘어 타워 최상층 회장실에서 지아는 전국 지점장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30명이 넘는 얼굴이 떠 있었죠.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죠. 다음 달에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신규 매장을 오픈합니다. 준비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윤병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지아야, 회의 끝났어? 네, 아버지. 들어오세요. 윤병철은 지난 6개월간 회사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당당한 임원이었죠. 다음 주에 하동 본가에 다녀올까 해. 같이 갈래? 좋아요, 아버지. 오랜만에 시골 공기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 밭도 좀 정리하고 와야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더 이상 빚에 쪼들리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일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다들 잘해주고.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 아니라 아버지 실력이에요. 윤병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요. 그날 오후 지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박수진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죠. 회장님, 이혼 확정 판결 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재산 분할은요? 회장님께 전액 귀속됐습니다. 강태훈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강태훈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정희 씨와 강민지 씨는요? 두 분도 복역 중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죠.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였죠. 윤지아 회장님, 강태훈 재소자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가겠습니다. 이틀 후 지아는 부산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죠. 태훈이 나타났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렸죠. 지아야. 태훈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아도 수화기를 들었죠. 뭐하러 불렀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아는 표정 없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알았어요. 이제 그만 살아요. 각자. 지아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태훈이 급히 말했죠. 지아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나를 사랑한 적 있었어? 지아는 잠시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태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잘 살아요, 강태훈 씨. 건강하세요. 지아야.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교도소를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한 달 후 지아는 제주도 신규 매장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죠. 윤지아 회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션푸드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는 12년간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죠. 행사가 끝나고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지아야, 행복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 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아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의 밤은 고요했죠. 핸드폰으로 메모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신규 사업 확장, 직원 복지 개선, 장학재단 설립.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부산 해운대. 지아는 오션스퀘어 타워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광안대교, 해운대 해변 마린시티.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김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식이었죠. 직원들 다 모였나요? 네, 800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사랑하는 오션푸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저는 5년 전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오션푸드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아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집어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아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삶.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간의 침묵이 깨진 후 윤지아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지아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회장이자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